한국사는 로빈, 한능검도 로빈. 1910년대 일제는 조선을 완전한 식민지로 편입시키기 위해 강압적인 무단 통치를 실시하였습니다. 헌병 경찰 제도를 시행하여 정치 사회 전반을 감시하고 조선 태영령을 제정하여 한국인을 폭력적으로 통제하였습니다. 또한 교사들에게 제복과 칼을 착용하도록 강요하여 학생들에게 위압감을 주었으며 제1차 조선교육령을 시행하여 식민지 교육 방침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박탈되었고 특히 언론 활동은 신문지법을 통해 철저히 검열되었습니다. 또한 일제는 토지조사령을 공포하여 기한부 신고제를 시행하고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전국의 토지를 조사해 지형, 지목, 가격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관습적 경작권이 부정되었고 일본인과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유리한 토지 소유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농민이 토지를 잃고 소작농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또한 일제는 회사령을 공포하여 조선에서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받게 함으로써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제하고 일본 자본이 식민지 경제를 지배하도록 하였습니다. 1910년대 독립운동은 일제의 무단 통치에 맞서 국내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고종의 밀지를 받아 결성된 비밀무장 단체인 독립의군부가 복벽주의를 내세우며 의병전쟁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들은 조선 총독부에 국권만원 요구서 발송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한광복회는 박상진의 주도로 결성된 비밀결사 조직으로 공화정체 근대국가 수립을 목표로 삼아 활동하였습니다. 이들은 독립에 필요한 군자금 모집과 친일파 처단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국외 독립운동은 만주, 연해주, 미주, 상하이 등지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만주 서간도 삼원보에서는 한인 자치기구인 경학사가 조직되어 신흥강습소를 세우고 독립군 양성에 힘썼습니다. 북간도에서는 서전서숙과 명동학교 등이 설립되어 민족교육을 실시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연해주 신안촌에서는 권업회가 결성되어 해조신문과 권업신문을 발간하며 항일 여론을 형성하였고 대한광복군 정부를 세워 무장 독립투쟁을 준비하였습니다. 미주 지역에서는 대한인 국민회를 중심으로 외교 활동이 이루어졌고 박용만은 대조선 국민군단을 결성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창호는 재미 한인을 중심으로 흥사단을 조직하여 민족 계몽과 독립의식 함양에 힘썼습니다. 상하이에서는 신한청년당이 조직되어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하는 등 국제사회에 한국의 독립의지를 알리는 외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3.1운동은 일제의 무단 통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족의 자주독립의식이 높아지면서 전개된 대표적인 항일민족운동입니다. 이 무렵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제창한 민족 자결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독립 요구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만주에서는 민족 지도자들이 대한독립선언을 발표하였고 도쿄에서는 조선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통해 조국의 독립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렸습니다. 이후 국내에서는 학생과 종교계 인사인 손병희, 한용운 등이 중심이 되어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대규모 민중저항이 일어났습니다. 3.1운동은 일제가 문화통치를 실시하는 배경이 되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중국의 5.4운동에도 영향을 주는 등 국제적 독립운동의 흐름에도 중요한 자극을 주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제의 식민통치에 맞서 국외에서 다양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국내에는 비밀행정조직인 연통제를 설치하고 국내외 연락과 보고를 맡는 비밀통신기관인 교통국을 운영하였으며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독립공채를 발행하였습니다. 또한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여 독립청원서를 제출하고 워싱턴에 구미위원부를 설치하는 등 활발한 외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외 독립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독립신문을 간행하였으며 상하이에는 임시사료 편찬위원회를 두어 한일 관계 사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군사적으로는 군무부를 설치하고 직할부대로 광복군 사령부와 참의부 등을 편성하여 무장투쟁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연통제와 교통국이 일제에 발각되어 해체되고 외교 성과도 미흡하자 임시정부의 노선과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이 커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고 독립운동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상하이에서 국민대표회의가 열렸지만 임시정부를 개조하자는 측과 기존 정부를 유지하자는 측의 갈등으로 회의는 결국 결렬되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 인사가 이탈하며 임시정부는 한동안 침체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1920년대 일제는 조선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겉으로는 유화적인 문화 통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친일 세력을 육성하여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고 식민 통치를 안정시키려는 데 있었으며 실제로는 감시와 탄압이 지속되었습니다. 일제는 치안유지법을 제정해 사회주의자와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고 한국인이 발행하는 신문을 엄격히 검열하여 언론활동을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제2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해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을 6년으로 하고 사범학교와 대학 설립을 허용하는 등 교육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학생의 취학률은 여전히 낮았고 고등 전문 교육 기회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산미증식 계획을 추진하여 미국 중심의 단작형 농업 구조가 심화되었으며 수리시설 개선 비용이 소작농에게 전가되면서 농민들의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회사령 철폐는 일본 기업의 조선 진출을 더욱 용이하게 했을 뿐 민족 자본 육성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1920년대에는 무장투쟁의 중심이 국외로 옮겨지면서 국내에서는 일제의 문화 통치에 대응해 실력을 기르고 민족의식을 높이려는 실력 양성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물산 장려운동은 민족 자본을 육성해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위해 시작된 운동으로 평양에서 조만식의 주도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조선물산 장려회는 조선사람 조선것으로라는 구호를 내세워 민족 산업과 상권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교육을 통한 민족의 실력 배양을 위해 추진된 운동으로 이상제 등이 모금 활동을 전개하고 조선민립대학 기성회를 조직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방해와 모금 부족으로 계획이 무산되었고 대신 일제는 회유책으로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을 위한 식민지 지배 강화용 교육기관이었습니다. 분하로드 운동은 문맹을 퇴치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전개된 계몽운동으로 동아일보 등 언론기관이 중심이 되어 농촌 계몽과 문자 보급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 운동은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분하로드라는 구호 아래 농민과 민중에게 근대적 지식과 민족의식을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1920년대 사회적 민족운동은 민족유일당운동과 신간회, 농민 및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민족유일당운동은 자치론으로 인해 분열된 민족주의 진영을 다시 결집하고 사회주의 세력과 연대하여 하나의 항일전선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사회주의 단체인 정우회는 정우회 선언을 통해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의 협력을 공식화하며 민족유일당 운동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27년 이상제를 회장으로 하는 신간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신간회는 학생 민중을 폭넓게 결집하여 항일의식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광주학생 항일운동 진상보고를 위한 민중대회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사회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농민운동에서는 전남 신안의 암태도에서 소작쟁의가 일어나 소작류 인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노동운동에서는 전국적 조직인 조선노동총동맹이 결성되어 노동운동이 활성화되었고 원산 총파업이 전개되면서 일본, 프랑스 등 해외 노동단체의 격려 전문을 받는 등 국제적 연대도 형성되었습니다.